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용의 통통 시간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엑셀로서 회계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회계 분석에 그 변수 변환의 네 가지 예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런 변수 변환은 하지 않은 아주 원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식이 있고요. 제가 변수가 독립 변수의 수가 둘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는 그러한 교효요 작용이 있는 그런 모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1, x2의 곱하기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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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면은 이거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소개를 듣듯이 나는 매운 음식을 먹고 또 독한 술을 마시고 뭐 소주를 마신다 합시다. 소주를 마시면은 에, 매운 음식이 감기를 낫게 하는 효과 플러스 또 그 소주가 알코올이 낫게 하는 효과 거기다가 더해서 또 뭐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것이 베타3가 양수면은 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죠. 알코올과 이 매운 음식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베타3가 음수라면은 이제 그 두 효과의 합을 갉아먹는다 이죠. 갉아먹는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경우 자성항에 있는 경우 지난번 시간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어, 사람의 그 소득은 임금은 어닝은 교육 수준과 또 이거 어떤 경험 연수 그 잡에 몇 년간 어, 근무를 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다 자성항을 보통 집어넣는다 이죠. 왜냐하면은 이 X2 근무 연수는 점점 이 경험이 많아지면은 물론 베타2가 제로라서 임금이 올라간다 이죠. 소득 어닝이 올라가지만은 그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이죠. 따라서 우리가 베타3는 이것이 아마 음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2와 Y 관계는 이게 그냥 보통 직선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죠.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기 경험 연수가 이렇게 X2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이제 Y가 쓰면 이렇게 되니까 자성항을 하나 더 한다. 이런. 그다음 이제 로그 모델 이렇게 이것은 이제 콥 다그라스 생산함수의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생산은 알파 제로 K 베타 1 L 베타 2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비선형 그런 수학적인 관계식입니다만 이거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 로그 y를 y로 또 이 로그 x1을 x1으로 이걸 x2로 해서 뭐 전통적인 이런 원형과 같은 이러한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이 베타 1의 이 무엇인가, 베타 2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베타 1은 x1 변수에 여기서 이제 자본이겠죠. 자본의 투입량의 이 탄력도다, 일라스티시다. 말하자면 x1이 1% 증가하면은 y는 베타 1% 증가한다 하는 것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x2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역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난번에 예에 의하면은 육상의 달리는 거리와 속도의 관계는 그 역수의 관계다. 말하자면 달려야 할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달리는 속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됐다. 그죠? 수학에서는 이 포물선 형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더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베타 1. 리니어 로그 모델과 로그 리니어 모델. 이 변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요. 연구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이 독립 변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이게 리니어 로그고요. 또 왼쪽에 종속 변수에다 로그를 붙이는 것이 로그 리니어입니다. 아까 여기에 양쪽에 다 붙이는 것을 우리는 로그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죠. 제가 사실 오른쪽에다가 이 베타1의 관한 미분들을 다 구해놨습니다. 베타 미분. 이 미분 dy dx1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dx1이 한 단위 증가하면은 y가 몇 단위 더 증가하는가 하는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학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베타1만큼 증가한다 이거죠. x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x가 100이든 x가 뭐 200이든 관계없이 한 단위 더 증가하면은 정확하게 베타1만큼 y가 증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미분이 의미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 이럴 때는 x가 한 단위 증가하면은 베타1만큼 증가하되 자기의 이 회귀 개수만큼 증가하되 플러스 또 여기에 이제 또 x1이 있으니까 베타3 곱하기 x2만큼 또 더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베타2의 베타2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 이죠. 베타2에 따라서. 그렇죠? 자성도 마찬가지고요. 로그도 이 베타1이 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좀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단, 이 로그 모델에서는 이 베타1은 x1이 1% 증가하면은 y는 정확하게 베타1 퍼센트만큼 증가한다는 아주 그냥 아주 근사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수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역수도 조금 이렇게 xy가 있기 때문에 xy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죠. 자, 로그 리니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것도 이 x1을 기준으로 보면요. x1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양변에다 로그를 미분을 하면은 dy dx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 왜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좀 하시는 분은 금방 나오겠죠. 이것을 미분하면 y는 dy가 될 것이고요. 이거로 뭐이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고요. 요것은 베타1 곱하기 1 dx 1이겠네요. dx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x2는 이제 고정됐다 치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이 밑에다 끌어오면은 이렇게 된다 이죠. 이렇게 베타1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뭐냐? 제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거 리니어 로그에서는 어떠냐, 로그 리니어에서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수의 어떤 그 모습을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리니어 로그죠. 리니어 로그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타1이 양수일 때요. 이렇게 생겼고요. 증가의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증가를 하되 또 어제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역수의 모형은 x가 커갈수록 이렇게 포물선 형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럼 자성이 있는 경우, 자성이 있는 것은 x가 이렇게 커갈수록 빨리 증가할 수도 있고 천천히 증가할 수도 있죠. 베타2의 기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리니어 로그입니다. x에다 로그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죠. 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수함수입니다. 그렇죠? y 예를 들어서 y 뭐 2에 0.1 플러스 0.8 x다. 이건 이제 로그로 취하면은 이것은 0.1 플러스 0.8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변이 로그로 취하면요. 자연대수를 취하면은 이게 이제 로그 리니어 모델이죠. 로그 리니어 모델. 그래서 이것을 로그 리니어 모델을
이렇게 y에다가 이렇게 하고 x하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베타1이 양수일 때는 이게 이제 빨리 증가하는 그런 함수고요. 또 이게 베타1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특징은 그렇고요. 특징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이게 로그 리니어 모델일 때 이 베타1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베타2의 의미도 마찬가지다만은 자, 베타1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x2는 불변하에 x1을 한 단위 한번 증가시켜보자. 자, 그러면은 한 단위 증가시킨 이게 x1 플러스 1을 집어넣고 한 것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똑같다 치고요. 그러면 그 로그 y 프라임을 하죠. 그 다음에 원래 출발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빼보자. 빼보자. 그러면은 log y 프라임 마이너스 log y 이거로 요거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서 베타1만 남고 요것도 다 없어지고 베타1의 이것이다. 그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 베타1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로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베타1은 log y 프라임 y다. 이 y 프라임 뭐냐? x1이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나온 추정치고 요거는 원래의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뭔가 비율이니까 증가 비율이 아니겠어요? 증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율을 순수하게 나타내려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것은 e to the 베타1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추정된 값이 베타1이 0.2였다면은 요것은 e to the 0.2다 이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2다. 따라서 베타1이라는 것은 이 모델에서 베타1이라는 것은 x1이 한 단위 더 증가하면은 그 새로운 y는 먼저 번 y에 비해서 22% 증가한 그런 값이 나온다. 비율의 문제죠. 비율. 증가의 그 growth rate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타1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니어 로그 모델에서 또 이제 이 베타1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리니어 로그 모델에서는 오른쪽에 이제 로고 붙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로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미분해보면 dy 이꼬로 베타1 dx over x거든요. 그러면 dy dx는 뭐냐?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x가 한 단위 더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하는 그 엑스트라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된다 이죠. 이렇게 된다. 딱 베타1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죠. 곱하기 1 over x다. 이 말은 너가 어디에서 미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x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자꾸 틀려진다 이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미분하면 이것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죠. x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는 증가는 하되 증가의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함수를 가진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뭐 수학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이든지 경영학이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러한 함수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어디다 써먹으면 좋은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형을 쓰면 적당한 것이요. 리니어 로그 모델을 쓰는 경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x가 커질수록 그 증가의 속도는 미분의 값이 작아진다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수의 모습은 이렇다 이죠. 이렇다 이죠. 자, 그래서 y를 산출량으로 보자. 이거 산출량입니다. 어, 밀의 산출량, 뭐 쌀의 산출량,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x는 이거 경작 면적입니다. 경작 면적. 그러면 그런 것은 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의 그런 함수를 써야 마땅하다.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경작지가 늘어날수록 이런 함수를 쓰는 것은 경작지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증가분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것이죠. 이렇게 자꾸 작아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것이 맞냐 이거죠. 봅시다. 아,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평 천평의 논이라 할까요? 밭을 합시다. 천평의 밭을 가지고 간다 이거죠. 간다. 근데 뭐 한 천 한 평 간다 이죠. 그러면 이 엑스트라 이거 그 경작을 하는 것은 어디다 경작을 하겠죠? 하겠어요. 물론 뭐한 평이라서 좀 이상합니다만 어, 가장 생산이 높은 말하자면은 그 땅이 기름진 곳에다가 차차차차 하지 않겠어요? 기름진 곳에다가 그렇죠? 1000평에서 뭐 1100평, 1200평, 1300평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이 새로 개간한 것은 먼저 뻗들의 그 땅보다는 아무래도 토질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토질이 좋은 것부터 먼저 이렇게 경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프로덕티비티가 차차차차 자꾸 줄어든다. 그 소리겠죠. 경작지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증가분은 작아진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함수를 써라 이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직선식을 쓰지 말고 그것이 타당할 경우는 이런 직선식을 쓰지 말고 이런 함수를 써라 했죠. 리니어 로고 모델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입니다. y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y는 주택 가격이고 x는 평수를 합시다. 물론 x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혹은 증가분은 점점 이 x가 이 평수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든다. 그죠? 타당할까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15평짜리에서 뭐 한 20평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산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나는 이게 이 가격이 이제 내가 주고 살 만한 그런 가격이 있을 거라니까 가격. 가격. 근데 내가 지금 100평을 살고 있는데 나 여기 5평, 105평짜리를 내가 보고 있다 이죠. 이건 워낙 이미 크니까 105평을 그 평수 조금 오른다고 해서 내가 큰 돈을 투자는 않는다 이제 이미. 이때는 아주 의미가 크죠. 15평 살다가 20평을 간다 하면 내가 뭐 당연히 이만큼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죠. 그러나 100평에서 105평 가는 것은 그 평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집안에 무슨 실내 뭐 장식이라든지 뭐 데코레이션 그런 것을 사람들이 더 보지 평수는 이미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평수가 커질수록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혹은 뭐 시장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증가하되 그렇게 이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리니어 로고 모델을 쓰는 것이죠. 리니어 로고 모델요. 리니어 로고 모델. 평수를 그대로 쓰지 말고 로고 평수를 써라. 이런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이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이제 쓰임새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함수의 특징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 분석가가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모형을 선택해서 리그레션을 돌리고 또 해석하고 하는 그런 연구자가 된다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함수의 형태를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죠. 첫째는 그 분야의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함수가 맞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콥다그라스 생성함수 이런 것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베타 1, 베타 2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중요한 그런 그 의의 때문에 이런 생성함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자성을 왜 붙이느냐? 그 노동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그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또, 이 경력 연수, 그렇지만 경력이 올라가면 올수록 계속 연년세세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벨링 업 한다. 따라서 자성을 집어넣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이 함수의 형태를 고르는 것이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하다 보면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또 재밌는 토픽이 있습니다. 더미 변수를 넣어서 보다 더 아주 희망찬란한 그런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